안녕하십니까. 돈키호테는 근대 소설의 효시라는 말과 함께 현대 문학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런 이야기는 이 작품이 서양의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중요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돈키호테라는 작품에서 이전 시대와는 다른 근대라는 시대적 특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작품이 운문에서 산문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운문이라는 것은 이제 시 형식을 얘기하죠.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산문으로 됐다는 것인데, 물론 동키호테만 그런 것은 아니고 많은 작품들이 이 시대에는 이런 시도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작품이 이제 길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거기 써 있는 내용들도 과거에 이제 귀족이나 영웅들의 이야기에서 일반인들이 이제 등장하는, 일반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뭐 그런 현상도 볼 수 있겠죠. 보다 현실적인 내용을 다뤘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그 사회 비판적인 어떤 작품의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겠죠. 돈키호테보다 좀 전 시대, 아니면 이제 같은 시대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나온 작품이 바로 그 노벨라 피카레스카죠. 뭐 돈키호테도 그 중에 하나라고도 범주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스페인에서 나온 그 노벨라 피카레스카, 즉 그 피카레스크 소설, 악자 소설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은 그 사회 하층민들이 이 삶을 잘 드러내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우위 단계에 있는 뭐 성직자라든가 아니면 일반 귀족들, 뭐 하층 귀족들의 그 모습들을 비판적으로 날카롭게 그려내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스페인에서 나온 하나의 소설의 형식이면서 소설의 경향이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돈키호테 역시 이러한 그 산문화되는 과정은 보다 현실적이고 사회 비판적인 그러한 의미들을 돈키호테는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산문 형식으로 전환된 것과 연결된 것으로서 특이한 것은 등장인물이 쓰는 언어의 변화죠. 각 개인의 성격이 드러나죠, 말에는. 그에 따라서 인물의 언어도 달라지죠. 출신 성분이나 출신 지역, 그리고 교육 정도나 집안에 따라서 등장인물이 쓰는 단어나 표현이 다를 수밖에 없죠. 뭐 나이의 차이도 그렇고요. 고상한 단어나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투리와 욕을 쓰는 사람이 이제 같은 작품에 나타나죠. 아시다시피 돈키호테는 의 언어와 산초의 언어는 다르죠. 거기 나오는 다른 뭐 지방 사람들의 그 사투리도 그렇고요. 그리고 장사치들의 언어와 역시 돈키호테의 언어는 달라지고 또 귀족들의 언어도 달라지죠. 또 사람들의 성격과 그 사람들의 교육 정도에 따라서도 쓰는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기존의 작품이 작가 중심으로 써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등장인물들의 어떤 성격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운문 형식으로 쓸 때는 그 등장인물들의 어떤 언어 습관을 드러내기가 어렵죠. 말하자면 작가 위주의 언어 표현이었다면은 이제 산문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등장인물들의 어떤 성향도 다양해지면서 그들의 언어가 이제 작품 속에 반영되고 있는 것도 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예, 언어와 관련된 것으로 이전에 그 고전 그 라틴어를 쓰던 어떤 형식에서 이제는 자국어, 즉 스페인 같은 경우는 스페인어를 이제 작품에 전적으로 반영시키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죠. 이런 경향에서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아시다시피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명이죠. 인쇄술의 발명과 함께 이제 전 유럽의 인쇄수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사람들은 과거의 라틴어 중심의 어떤 텍스트에서 이제 자기 말 그리고 구어체의 어떤 언어를 구사하고 그런 책들을 읽게 되는 것이죠.
스페인어도 그 문법책이 1492년에 안토니오 레브리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나왔죠. 라그라마티카가 나왔는데 그 고전 라틴어를 에서 벗어난 자기들만의 언어가 이제 정리가 되는, 정립이 되는, 성립이 되는 그러한 시기에 있어서 작품들은 이제는 자기 언어로 쓰게 되는 것, 하나의 근대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돈키호테의 내용을 볼 때도 그 안에 뭐 살라만카 대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이야기, 이제 어떤 그 사람의 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 아들이 뭐 이제 그 학교에서,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그 라틴어를 배우고 그 고전 작품들을 라틴어로 이제 읽게 되는 그런 이제 경향에 대한 얘기와, 또 시를 지을 때 있어서 라틴어로 쓰느냐 아니면 이제 스페인어로 쓰느냐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작품을 읽다 보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시대만 해도 대학교에서 라틴어로 책을 읽고 강의를 했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스페인어로도 강의했다. 스페인어로도 배웠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애정론과 자유의지죠. 여기서 이제 애정론이라는 것은 이제 프레데스티나시온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 자유의지는 스페인어는 리브레 알베드리오라고 얘기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 두 가지로 구분됐다는 얘기는 기존 중세하고는 달리 자유의지가 강조됐다는 뜻도 되겠죠. 애정론은 자유의지와 상충되는 개념으로 이제 등장했지만 결국은 이 둘이 화합하는 개념으로 결론을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는 레포르마라고 하는 개혁, 종교 개혁에 대해서 콘트라 레포르마, 반종교 개혁의 운동이 강하게 있었던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는 스페인에서는 이 그 애정론에 대해서 중시하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이렇게 표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화합하느냐에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콘트라 레포르마에서도 자유의지를 설명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운명론 안에서, 애정론 안에서 그 인간의 자유가 발휘되는 그런 형태죠. 모양으로 본다면은 신의 무릎 안에서, 신의 품 안에서, 그러니까 즉 신과의 관계는 유지되면서 자신의 어떤 자유의지가 표출되는, 자유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콘트라 레포르마, 특히 바로크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자유의지에 대한 강조는 결국 개인이 나오고, 거기서 인디비두라고 그러죠. 그리고 서구 사회에서 인디비덜리스모, 개인주의라는 개념이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경향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대주의에서 상대주의로 전환되는 모습도 볼 수 있죠. 절대주의의 대표적인 경우는 우리가 중세에서 성모 마리아라든가 신중심의 세계를 얘기하는데요. 이 절대성에 대해서는 그 미에 대해서도, 그 말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건데요. 돈키호테에서는 그 둘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돈키호테한테 둘시네아는 절대적인 존재죠. 이것은 중세라면은 성모 마리아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둘시네아죠. 우리가 이제 그 단테의 그 신국을 중세를 마감하고 르네상스로 들어오는 초입의 작품이라고 보는 이유도, 이 단테가 그 베아트리체를 성모 마리아의 위치에 올려놨던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돈키호테에 있어서의 둘신의 존재도 마치 신적인 존재로, 절대적인 아름다움의 존재로 둘신을 올려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상대성의 시대, 즉 근대는 상대주의적 시대죠. 이 상대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절대주의적인 모습의 둘신화를 강조하는 그러한 돈키호테를 보면서 사람들은 비웃게 되고 그와 전투를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돈키호테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근대에 있어서도 명예의 개념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명예의 주체가 전환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기존 작품에서는 다룬 명예는 개인이 빠지고 가족의 명예, 특히 그 아버지의 명예가 가족의 명예를 대표하고 있었죠.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딸의 결혼에 있어서 아버지의 승낙은 절대적이었죠. 아버지의 명예와 가족의 명예가 중요한 사회에서 개인이나 딸의 명예를 말할 수는 없었죠. 그러나 이제 가족이 아닌 개인의 명예가 중시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데요. 아버지의 명예가 아니라 딸의 명예가 중시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남녀의 어떤 결혼에 있어서 정략 결혼이 아닌 자유연애와도 연결이 됩니다. 즉 근대적 명예의 개념은 근대적 사랑의 형태로도 우리는 변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자유연애라든가 사랑에 있어서 딸이 독립된 선택, 그리고 남녀 관계에 있어서 여성의 독립적인 태도 등은 이런 명예 개념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돈키호테에서도 우리 돈키호테의 어떤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논문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돈키호테 안에서는 이런 근대적 특징, 그리고 특히 그 여성에 대한 말하자면 이제 그 기사한테 둘신의 존재가 그렇게 절대적인 모습이었다고 본다면 돈키호테는 남성보다는 여성을 중시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크리소스토무의 어떤 죽음에 연결되어 있는 그 마르셀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성의 이야기가 주목을 끌게 되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뭐 아름다운 자신을 사랑하는 크리소스토무가 사랑에 빠져서 죽게 되는데 마르셀라는 그걸 보고 내가 아름다운 것은 나인데 그 남성이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성이 스스로 선택하는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강압적인 그런 태도, 명예 중시에서 자신의 그 명예를 중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영국의 그 섹스피어 작품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어떤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하고 작품의 내용을 구성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근대적 특징 중에 하나가 한 인물의 성격의 변화입니다. 작품 내에서 한 인물이 처음과 끝이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한 인물이 갖고 있는 성격은 작품이 전개되면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기존의 작품에서는 처음의 성격이 작품의 끝까지 유지되는 게 특징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사람이 변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교육의 효과로 말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이 여러 가지 작품 내에서의 과정, 모험을 통해서 사람이 교육되고 그 교육이 이걸 통해서 사람이 변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은 이제 앞에서 설명한 그 운명 또는 애정론이 아닌 자유의지에 의해서 사람이 그 변하고 이 자유의지가 강조되는 모습과도 연결되는데요. 이 세습되는 권위나 지위가 아닌 자기 노력을 통해서 그걸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근대적 사고하고도 연결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돈키호테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세습, 뭐 피로 이렇게 세습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세상을 개척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이제 돈키호테의 혁명성이고 돈키호테의 근대성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작품은 그 작품 안에 그 사람의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성격이 변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근대에는 그 운명을 개척하는 인물이고 이러한 대표적인 작품으로서는 이제 깔드론 델라 바르카의 라비데이 수에뇨 인생은 꿈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그 희곡 작품이죠. 이 작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왕자가 그 운명 지어진 그 운명을 깨고 나중에는 그 아버지를 죽이지 않고 자신도 완벽한 왕자 그리고 왕이 되는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도 아들을 용서하는, 그래서 화합된 모습으로 멋진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모습을 오이디푸스와는 달리, 우리 오이디푸스는 아시다시피 처음 운명 지어져 있는 대로 아무리 자신이 노력을 해도 결국 파멸로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면은, 이 깔름델라 바르카의 인생의 꿈의 그 왕자 세히스문도는 그 아버지 바실리오와 잘 화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돈키호테에서도 발견되는 대표적인 특징인데요. 돈키호테, 이상주의자인 돈키호테가 현실주의자인 산초의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고, 현실주의자인 산초가 나중에는 이상주의자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돈키호테의 산초화, 이것을 이제 산티피카시온이라고 얘기하죠. 반대로 산초의 돈키호테화를 끼오티사시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그 이상주의자의 현실주의자화, 현실주의자의 이상주의자화, 뭐 이런 모습도 돈키호테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또 근대적 특징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돈키호테를 근대 소설의 효시라고 말할 때 그 근거가 될 만한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뭐 수많은 논문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몇 가지를 선별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